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 읽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라 오늘 말씀 많이 해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3번 도전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뤘습니다. 제가 이룬 이 국민의당에서의 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꿈 하나하나를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이 장기적으로 하나씩 해결시켜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출마 연설에서도 오늘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17년 이 대선 상황이 너무나도 2004년 총선 상황과 비슷하다는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견 발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2017년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의 실력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기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실책과 과오에 힘입어서 반사적으로 저는 승리했다. 그런 면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정말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겸손되이 이 야당과 협치하면서 전국을 국정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2004년 17대 총선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공에 힘입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열린우리당 당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31번이나 연전 연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민주당은 아직도 개파 패권주의에서 자립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졌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과거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이 국민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실패의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국정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아직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풀어가는 방식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야당과도 그렇게 협치하면서 풀어가는 거 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전기료 부담을 부담시키면서 또는 한전에게 그것을 부담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꼭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야당과 협의하면서 풀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민의당 정말 열심히 해서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의당, 우리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움직임은 또 100여 년 전 고한말과 어쩌면 이렇게도 비슷합니까? 이런 데서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단합해서
이 어려운 당국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중한 시기 비상한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김동철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저는 정책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불신임 받았다기보다는 아마 국민들은 더 좋은 정권 교체보다는 정말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한 이유는 결국은 경제와 안보와 같은 그런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협치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지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를 통한 어떤 그 제도적인 대의민주주의가 다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 이후에 나름대로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권 교체가 국민을 위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연정 관련해서 모두 발언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있는 마이크 사용하시겠습니다. 혹시 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연정 제안이 온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이신지, 또 혹시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연정 모델로 고려하고 계시는 형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정은 당과 당이 하는 것입니다. 개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은 연정이 아닙니다. 지금 연정이 발달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 그 정부가 해야 할 국정 현안들을 리스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절차, 그리고 로드맵을 가지고서 수없이 토론해서 협약서를 만들게 됩니다. 메르켈 정부 3기도 2달 동안 협상하고 막판에 17시간 협상을 통해서 185쪽짜리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태의 진정한 연정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두 당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제안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개별 의원을 접촉해서 장관직을 제의하는 그것은 사이비 연정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을 분열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바른정당과 합당이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는 실제로 합당을 해야 된다, 바른정당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이런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우리 국민의당에도 어마어마하게 크나큰 사건이죠. 바른정당에도 정말 크나큰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무슨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또는 어떤 분이 당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그것을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내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세 가지 어떤 것도 아직은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바른정당이 우리 국민의당과 모든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유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실현 가능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총회를 여셔서 이 바른정당과 통합노기를 질문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여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뭐 지금 일주일이나 됐나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잘못하면 이것은 국민들께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무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죄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끼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정책연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서로 정체성이 같은 한에 있어서는 정책연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뒤에 있어요. 비대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은 문제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원 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 외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비대위를 꾸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근데 제가 뭐 주승용 원내대표의 지위를 그대로 인계받아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전국 상황이 엄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원내대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비대위원장을 빨리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임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의견 수렴을 해놨는지를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고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다고 하면은 즉각 추진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여론 수렴을 해서 당 내외에 여론 수렴을 해서 당 내 인사를 할 것인지 당 외 인사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합당한 좋은 분을 이제 그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 모신 다음에 또 충분한 당 내외의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그런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은석 기자 질문하실 건가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미 된 것 같은데요. 저기 총리 인사청문위원을 바로 선정해야 될 텐데 좀 생각해 주신 분이 있는지 어떻게 정하실 건지. 제가 저 원내대표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기 다른 당 아마 두 개 정당은 하고 아직 두 개 정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중으로 좀 수렴해서 희망을 어저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도 있고 하니까 오늘 중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좋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왜 3명 중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아이고 이거 그런 두 분을 또 이거 깎아내리면 안 되는데. 예, 제가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은 경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보고요. 또 지금의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전에는 새누리당 정부였는데 지금은 민주당 정부인데
그 민주당과 민주당 내에서 아마 저만큼 좀 치열하게 싸운 사람은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간에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새 원내대표가 사실 우원식 대표와 개인적인 어떤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합에 맞춰 가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저하고 정치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말에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같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직자를 거쳐서 1991년에는 같은 노원 지역에서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 모시고 서울시의원에 출마도 같이 했었습니다. 아주 뭐 정치를 너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해왔죠. 다만 저하고 성향은 다릅니다. 저하고 아주 성향은 상당히 다른 편인데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말씀하셨는데 정책연대를 시작하신다면 뭐 1번은 뭐가 될지 좀 생각해 주신 게 있을까요? 당장 뭐 추경이나 뭐 국회에서 같이 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우선 안보 남북 관계는 조금 저희들하고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안보 다음으로 경제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바른정당과 우리가 거의 저는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저는 정책 연대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경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달렸죠. 저희가 대선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은 단순히 당락적인 비판이 아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공약,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것은 정부 재정을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고 또 하나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정부의 위원회를 두고 가지고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개방 경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분야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프라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들은 전부 민간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꼭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공약을 저는 꼭 다 지키는 것만 용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죠. 네. 추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당내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 선언할 때도 당내에 이제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공감대를 가지고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문재인 후보는 국민적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어떻게 짜지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오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게 시급하기는 한데 이제 그냥 온전히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메워서 할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차세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서 당의 입장을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천천히 많이 하셔도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개 받고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계 차기 돼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던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실 겁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은 받지 못했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그래 합당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실에 절망한 국민들은 이 정권교체, 이 세상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이 저는 이번 대선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다만 선택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잠시 보류됐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어떤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우리 당의 여전한 정말 가장 큰 자산이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당은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호남 지역 출신 의원으로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다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도 안철수 후보를 잠시 이 선택을 보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60%는 문재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여전한 어떤 거부감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30%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선 같았으면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90%를 문재인 후보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호남의 이런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선거에서는 90% 전략적 선택을 했던 호남이 왜 이번에 60%밖에 하지 않았는가? 60% 밖에라고 그랬습니다. 60% 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호남이 그래서 이제 영향력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호남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그리고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치에는 신의 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손되게 하나하나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장기 멀리 내다보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대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택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호남은 여전히 국민의당이 이번에 뭘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애정은 가지고 있다. 호남에서도 내년이 이제 지방선거가 1년 후에 있는데 지방선거는 또 지방선거의 바람이 틀림없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여전히 총선의 바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분위기고 그것이
개혁으로 이어져서 또 민생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류를 내년에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어차피 야당으로서 정책적인 것은 서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다시 호남에서 우리 신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